어머니, 갑자기 죄송해요. 지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지금 친구들이랑 다가올 중이라 바쁘다. 별 볼 일 없는 용건이면 나중에 얘기하렴. 급한 일이에요. 잠깐이면 돼요, 어머니. 하여튼 눈치라고는 없다니까. 모처럼 즐거운 분위기 다 망쳤네. 무슨 일인데 그래? 용건만 간단히 해라. 지금 제 남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저희 본가를 보러 왔대요. 근데 집을 팔려면 견적을 내봐야 한다더라고요. 저희는 집을 팔 예정도 없는데 이상해서 남동생이 중개인한테 물었더니 의뢰인이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벌써 부동산에서 왔니? 가능한 사람 없는 평일에 가라고 부탁했건만 그 중개인도 참 센스가 없네. 네? 정말로 어머니가 의뢰하신 거예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 내가 의뢰했다. 그 집이랑 땅을 팔면 얼마 정도 나올까 궁금해서. 견적은 얼마 정도 나왔니? 아니,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왜 저희 본가 집값이 궁금하신데요? 당연히 팔려면 알아야지. 내 생각에는 집이랑 땅 합해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 나왔니? 아니요, 집 안 팔아요. 저는 집 팔 생각 절대로 없어요. 대체 왜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얘 새아가, 사돈 어른들은 이미 돌아가셨잖니. 그럼 그 집에 살 사람도 없는데 놔두면 썩기만 더 하겠어? 차라리 파는 게 낫지. 지금 동생 부부가 거기서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저희 본가를 팔고 말고를 왜 어머니가 결정하시는 건데요? 저랑 동생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얘,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그리고 오히려 그 집을 팔든 말든 내가 왜 너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 넌 우리 집 며느리잖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휴, 이걸 굳이 말해야 하니? 넌 우리 집 며느리잖아. 우리 집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며느리. 내가 왜 며느리한테 일일이 허락을 맡아야 되니? 그리고 시어머니 하시는 일에 감히 트집을 잡아?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집안 서열이고 뭐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이 집의 어머니밖에 없어요. 희성씨도 가족은 전부 평등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번 일은 고부관계랑 상관없거든요? 저희 본가라고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어머니가 저희 집을 파는 게 말이나 되나요? 너, 그게 무슨 말이니? 며느리 거는 우리 집안의 소유지. 우리 집안의 소유물을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잖니. 그런 궤변이 통할 것 같으세요? 애초에 본가는 동생이 받아서 동생이 집이에요. 제 것도 아니고 어머니 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백보양보해서 본가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전부 제 동생 돈이에요. 그 집을 팔려고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한 건 나다. 그러니 집을 판 돈은 전부 내가 가져가서 유익하게 쓰도록 하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아주 비상식적이야. 비상식적인 건 어머니세요. 자기 멋대로 남의 집을 팔려고 하다니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라고요. 범죄는 무슨 범죄? 내가 내 걸 판다는데 그런 커다란 집이 네 동생한테 가당키나 하니? 동생은 어디 교회 작은 집에 이사나 보내고 그 본가는 나한테 넘겨라. 말이 안 통하네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머니가 저희 집을 팔 수는 없을 거예요. 토지 가업 권리서는 전부 동생이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어머, 권리서? 그런 걸 입 싹 닫고 숨기고 있었니? 얼른 나한테 헌상하렴. 헌상이라고요? 어머니가 무슨 조선시대 왕이라도 돼요? 그 집은 동생 거라니까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어머니한테 그 집을 넘길 일은 없을 거예요. 내 집엔 눌러붙어 사는 주제 감히 나한테 버릇없이 굴어?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같이 살자고 먼저 부탁하신 건 어머니예요. 저희가 결혼할 때 쓸쓸하다느니 몸이 불편하다느니 별 핑계를 대면서 울고불고 난동을 부리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 설마 잊으셨어요? 벌써 치매 오신 거예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며느리가 시부모를 성심성의껏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 세상의 상식이야. 그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싫으면 나가렴. 넌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도 없다. 네, 알았어요. 나가드릴게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당하고 어떻게 얼굴을 마주보고 살겠어요? 그래, 얼른 짐 챙겨서 나가. 내가 우리 희성이한테는 더 얌전하고 고분고분한 아내를 찾아줄 거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오라고 해도 안 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무사히 이사 잘 마쳤어요. 이제 다시는 어머니랑 얽힐 일 없을 겁니다. 오랫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럼 잘 사세요. 아니, 잠깐만. 네? 왜 그러세요? 네가 나간 건 상관없는데
왜 희성이 짐까지 싹 다 없어진 거니? 우리 희성이 어디 갔어? 희성 씨는 제 옆에 있는데요? 지금 짐 풀고 있어요. 뭐? 너 설마 우리 아들한테 이사 도와달라고 했니? 우리 집 장손한테 허드렛 일을 시킨 거야? 이제 연도 끊었으면서 어쩜 그리 뻔뻔하니? 연 끊은 적 없어요. 희성 씨도 저랑 같이 이사 나왔거든요. 뭐? 그냥 본가한 것 뿐이에요. 저희는 변함없이 부부로서 잘 살 거예요. 대체 왜? 내가 이혼하라고 그랬잖아.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는 하셨는데 이혼하란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말장난 치지 말고 우리 희성이 돌려줘! 그런 말씀 하신들 저 따라오겠다고 한 건 희성씨예요. 저랑 이혼할 바에는 어머니랑 따로 산다던데요? 헛소리 좀 그만하렴.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니. 희성이는 지 엄마밖에 모르는 효자라고. 날 두고 널 선택할 리가 없거든? 근데 희성씨는 여기에 있는걸요? 얼마 전에 저랑 어머니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여줬더니 불같이 화를 냈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람일 줄은 몰랐다면서요. 어디서 거짓말을 해? 네가 희성이한테 이상한 바람을 넣었겠지. 너 진짜 못돼 먹었구나. 전 아무런 말도 안 했고요. 전부 희성씨가 결정한 일이에요. 저였어도 자기 배우자 본가를 엄마가 멋대로 팔려고 드는 데다가 밤이면 밤마다 친구분들이랑 놀러 다니는 걸 알면 경멸할 거예요. 밤이면 밤마다 놀러 다닌다고? 그게 무슨 말이니? 어제도 다녀오셨죠? 호스트바예요.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어머니 다가의 친구분한테 들었거든요. 어머니랑 그 친구분이 호스트바에 푹 빠졌다고요. 돈 꽤나 쓰셨다면서요? 내 친구가? 아니 걔가 왜 그 얘기를 너한테... 일주일 전에 다가회에서 어머니가 며느리 본가를 팔아치우려는데 며느리가 억지 부려대고 반대한다면서 하소연을 하는 걸 듣고 그건 아니다 싶었는지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그분은 호스트바에 관심도 없는데 한 번은 어머니가 억지로 데려갔다는 것도, 거기서 어머니가 터무니없이 큰돈을 뿌리고 다닌 것도 다 들었어요. 그건 어머니가 받는 연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던데 설마 저희 본가를 팔아치우려고 한 이유가 호스트한테 푹 빠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만든 빚 때문인가요? 그러면 금전적으로 꽤 위태로운 상황이겠어요. 그게 뭐 어떻다고 그러니? 내가 친구랑 밤놀이를 좀 즐긴다 해도 너한테 이러쿵저러쿵 트집 잡힐 이유는 없어. 시어머니가 돈이 궁하면 본가를 팔아서라도 돈을 해오는 게 며느리의 의무지. 아니, 아직 남의 거랑 자기 거 구분도 못하세요? 차라리 유치원생이 더 똑똑하겠네요. 그런 허세의 참말도 더 이상은 못하게 될 테니까 하실 수 있을 때 마음껏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니? 저희는 이미 분가했으니까 어머니 댁 집세랑 전기세는 이제 안 내줄 거예요. 식비랑 생활비도 물론이고요. 그럼 이제 어머니는 연금만으로 생활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살다가는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을걸요? 이미 빚더미에 앉았나 몰라? 뭐? 잠깐만! 갑자기 생활비를 못 주겠다니 말이 되니? 나는 네 시어머니야! 네, 근데 그게 왜요? 살지도 않는 집에 생활비를 대주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갑자기 그러면 난 어떻게 살라고! 빚도 있단 말이야! 네 말대로 호스트바에서 날려먹은 돈이 얼만데? 내 연금으로는 턱도 없어! 나 어떡하면 좋니, 세아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지금 사시는 어머니 집을 파시는 게 어때요? 호스트에 빠진 빚쟁이가 혼자 살기에 그 집이 가당키나 한가요? 그게 실은 이 집이 내 시누이 명이라서 권리서도 시누이한테 있어서 맘대로 못 팔아. 시누이가 그냥 여기서 살게 해줘서 사는 거지. 어머, 그러셨어요? 그렇게나 우리 집이라고 떵떵거리시길래 저는 진짜 어머니 집인 줄 알았잖아요. 어머니가 가진 건 하나도 없었네요? 세아가 돌아와 달란 말은 안 할 테니까 용돈이라도 조금 보내주면 안 되겠니? 이제 네 본가는 안 팔고 그냥 둘게. 남의 집을 멋대로 팔면 안 된다는 건 당연한 사회적인 약속인데 그거 가지고 생색내시는 거예요? 저희도 이사 가느라 돈을 많이 써서 용돈 보내드리긴 힘들 것 같네요. 뭐? 그럼 난 어떻게 살라고? 예, 시어머니 부탁이다. 자업자득이에요, 어머니.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둬야죠. 그럼 저도 짐 정리하느라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그 후로 시어머니한테 전화와 메시지가 폭풍처럼 쏟아졌지만 전화를 꺼놓고 무시했더니 얼마 안가 잠잠해졌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호스트바에 발길을 끊고 빚을 갚으려 애를 썼지만 빚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시누이에게 찾아가 애걸복걸했다네요. 시누이는 호스트바에 다니느라 빚더미에 앉은 사실을 알고는 분노하며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4시간이나 설교를 한 후에
빚을 대신 갚아줬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일자리를 소개해줘서 돈을 갚도록 하고 있다네요. 시어머니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갚아나가고 있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덕인지 분가 후 반년 만에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빚을 다 갚은 후라면 손주를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가, 잠깐 연락되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 말이야, 인터넷에서 쌀을 샀거든? 쌀이요? 마트에서 사면 들고 오는 게 힘들잖니. 그래서 인터넷으로 샀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차로 모셔다 드렸을 텐데. 됐다, 그런 건. 그래서 말이야, 이왕 그렇게 사는 거 맛있어 보이는 특상품 쌀로 시켰거든? 특상품 쌀이요? 후불로 니네 집 주소에 배달시켰으니까 오면 좀 가져다 줘라. 어머님, 왜? 후불로 도착한다는 건 제가 돈을 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내가 그런 걸 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잖아. 그 쌀이 얼마인데요? 한 5kg에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싸요? 그 정도는 내줄 수 있잖아.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제가 돈을 내드린 게 벌써 몇 번째인 줄 아세요? 뭐 어때서 그래? 이러시면 곤란해요. 제가 대신 내드려도 돈을 돌려주시지도 않잖아요. 어머, 얘 좀 봐. 시어머니한테 돈 뜯어가겠다는 말이니? 뜯어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대신 내드린 돈은 돌려주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쪼잔하게 굴지 마라. 넌 일도 하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런 것도 정도가 있죠. 저희도 미래를 생각해서 돈을 모아두고 싶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이것저것 사시는 바람에 최근 3달 동안 매번 목표했던 액수만큼 저축도 못했어요. 그건 너희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게 문제지. 그걸 왜 내 탓으로 돌리니? 관리 이전의 문제예요, 이건. 저번 달만 해도 다 합해서 57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아, 맞다. 나 다음 달에 친구랑 여행 간다. 여행이요? 제주도로 갈 거야. 5박 6일로. 그렇게 오래요? 여행 갈 돈이 있으신데 쌀도 직접 사시면 되잖아요. 아, 이번 여행비는 우리 지수가 내줬다. 형님이요? 지수가 얼마나 효년지 몰라. 내가 뭘 사고 싶다고 할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다 해주거든. 네. 그럼 난 친구랑 커피나 마시고 와야겠다. 쌀은 좀 부탁할게. 어머님! 유빈아, 지금 연락 돼? 아, 여보. 출장 가서 고생이 많네. 고마워. 일은 끝난 거야? 조금 일찍 끝나서 지금 호텔 와서 쉬는 중이야. 근데 상의할 게 하나 있어서 연락했어. 무슨 일 있어? 내일은 아니고 누나가 나한테 얘기한 건데. 형님이? 아까 핸드폰을 보니까 내가 일하고 있던 사이에 카톡을 엄청 길게 보냈더라고. 보니까 엄마가 누나 돈을 꽉 쥐고 있대. 에? 그게 무슨 소리야? 누나가 일하는 직장이 엄마 아는 사람 회사거든? 아, 맞아. 들어본 적 있어. 그 관계를 이용해서 월급 통장을 엄마 계좌로 해놨나봐. 뭐? 그게 뭐야? 나도 오늘 처음 듣고 깜짝 놀랐는데 더 놀라운 건 누나는 그 회사를 그만뒀었대. 그래? 저 자식도 있는 미친 상사가 하도 들이대서 위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자진 퇴사를 강요했다더라고. 뭐 누나는 예전부터 이직하고 싶어 했으니까 퇴직금만 챙겨가자는 생각으로 자진 퇴사를 받아들였대. 이게 3달 전 얘기야. 아, 그래서 그랬구나. 어? 뭐가? 아니, 왜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어머님이 3달 전부터 계속 인터넷 후불 결제로 물건 주문해서 나보고 결제해달라고 하시고는 한 번도 돈을 안 주셨다고. 아, 누나 돈을 못 쓰게 돼서 우리한테 빌붙기 시작했던 거구나. 참고로 오늘도 5kg에 10만 원 하는 비싼 쌀을 결제해달라고 하시더라? 진짜로? 아,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네 진짜. 아버님은 안 되는 거야? 안 돼. 아빠 지갑도 엄마가 꽉 쥐고 있거든. 아, 그렇구나. 이런 와중에 내가 내 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었던 건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어서 엄마 인맥을 통해 취업하지 않고 졸업과 동시에 집을 나왔기 때문이야. 그렇구나. 만약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간 지금쯤 당신도 그러고 있었겠네? 그러게. 아까 그거 듣고 소름이 돋더라고. 그럴만도 해. 그래서 누나 말인데. 아, 미안. 삼천포로 빠졌네. 아니야, 방금 그것도 중요한 얘기였긴 하니까. 하여튼 누나 얘기 좀 할게.
말해봐. 가장 중요한 게 누나 퇴직금이거든? 퇴직금? 누나가 퇴직금용 은행 계좌를 일부러 새로 파서 거기로 넣어달라고 회사에 부탁했대. 아, 그렇구나. 매번 월급 받는 계좌로 보내면 또 어머님한테 가겠네. 그래서 그렇게 했대. 그래서 그 퇴직금을 가지고 본가를 나갈 생각이었나 본데 어떻게 된 건지 엄마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 뭐? 3달이 넘어도 퇴직금이 안 들어오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 뭐야, 지금이라도 어떻게 못하나? 이미 엄마가 다 쓰고 없다나 봐. 진짜? 뭐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이 어쩌고 했다던데? 어? 제주도 여행? 그거 나도 오늘 낮에 카톡으로 어머님한테 들었는데? 형님이 여행비를 내주셨다고 하셨어. 진짜로? 그렇게 됐던 거구나. 형님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나도 그래서 당신한테 연락한 거야. 일단 본가를 나가서 엄마 손이 닿지 않는 회사에 취직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아. 그러게. 내일 집 가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 응, 알겠어. 민찬아, 유빈이랑 연락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아니? 뭐야, 왜? 엄마 오늘 제주도 여행 마치고 돌아왔는데 여행 중에 후불 결제로 물건이 몇 개 도착할 거니까 좀 받아달라고 유빈이한테 부탁해놨었거든. 근데 연락이 안 돼서 집까지 찾아갔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일 당장 써야 되는 거라서 받기는 해야 되는데 곤란한 상황이야. 유빈이는 지금 옆에 있어. 어머, 그래? 그럼 물건이 어떻게 됐는지 좀 물어봐 줄래? 어제 도착했을 거란 말이야. 아, 그거? 못 받지 않았을까? 뭐? 왜? 그 집 3일 전에 팔았거든. 뭐? 팔았다니? 이사 갔어. 어? 우리 그 집에서 이사 갔다고. 뭐? 이사를 갔다니? 그렇게 됐으니까 보냈다는 물건은 엄마가 알아서 택배회사나 판매자한테 문의해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분명 유빈이한테 부탁했는데. 그날은 안 된다고 거절했잖아. 그때 나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 아니, 난 그냥 유빈이가 돈 내기 싫어서 핑계대는 건 줄 알았지. 그거 말인데 엄마 지난 3달 동안 유빈이한테 돈을 얼마나 내게 했는지 알아? 어? 벌써 150이 넘는다는데 언제 돌려줄 건데? 아니, 그건 다 알아.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었잖아. 그건 내 와이프가 무슨 ATM이야? ATM이라니 무슨... 그리고 누나도 마찬가지야. 지수? 난 다 알고 있어. 누나 퇴직금을 제주도 여행 가고 물건 사고 하느라 거의 다 썼다면서. 지금까지도 누나 월급을 엄마 돈처럼 써왔다는 것도 알아. 아니, 그건 지수한테 맡겨놓으면 돈을 계획적으로 못 쓸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야. 계획적으로 돈을 쓰지 못하는 나쁜 얘가 여기 딱 있구만. 뭔 소리야. 어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엄마 낭비벽은 가족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지금 집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물어보기가 무섭다고. 그건 그렇기 때문에 누나도 이사 갔어. 뭐? 지수까지 이사를 가다니? 당연한 일이지. 그게 왜 당연한 일이야? 내가 지수한테 새 일자리도 소개해줄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또 엄마 ATM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잖아. 이대로 가다간 누나도 언제까지고 엄마한테 착취만 당하고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랑 같이 이사를 감행하기로 한 거야. 엄마가 여행 간 틈을 타서.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아, 맞다. 그리고 아빠도 마찬가지야. 뭐? 우리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집은 나갔대. 아니, 그 인간까지 왜? 근데 그럴 돈은 어디서 났대?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으고 있었대. 그리고 월급 계좌도 조만간 바꿀 예정이라고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이야? 모르겠어? 설명을 똑바로 해봐. 지금까지 아빠 월급이 들어오던 계좌, 즉 엄마가 마음대로 써제끼던 그 계좌에는 앞으로 10원도 안 들어올 거라고. 뭐? 대체 왜 그런 건데? 아빠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생각인지는 대충 상상이 되지만 뭐 그건 내가 말할 게 아니니까. 남는 건 알아서 아빠랑 얘기를 하던 해봐. 잠깐만! 난 간다. 며칠 후에 아빠는 엄마한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자기를 먹여 살리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은 엄마는 충격을 먹고 엄청 매달렸다고 하는데 엄마의 남동생, 그러니까 제 삼촌이 일단 데려가겠다고 하셔서 삼촌의 설득으로 겨우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누나와 아빠는 지금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에 대한 감사함을 제대로 실감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새로운 생활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써버린 누나 퇴직금만큼은 엄마가 갚도록 해서 지금은 눈물을 머금고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다 받고 나면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는 외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엄마는 일해서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조금 알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